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단백질 쉐이크 3번, 4번 먹기. 하루에 단백질 쉐이크 3번, 4번 먹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이 마이크 앞에 앉아서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거라 지금 저 자신도 굉장히 좀 사실 어색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제 생각보다는 저보다 훨씬 더, 이 비만 분야의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죠. 박영우 교수님의 30여 년간 환자를 대하면서 이 비만 치료를 평생으로 연구해 오신 분의 이야기를 삼아서 이 인사이트로 제 생각까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백질 쉐이크를 효과로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서 몸이 굉장히 많이 건강해진 사람이고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제품을 권유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집에 단백질 쉐이크가 있다, 뭐 그러면 굳이 어떤 브랜드,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이 단백질 쉐이크 형태의 이 제품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요. 특정 회사 제품을 광고하려고 찍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필드에서 고객님들을 만나면 사람들의 몸 상태가 다 정말 제각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되게 힘든 분이 있고 수월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고 나서 일주일만 지나도 결과치가 다 사람마다 각각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포인트는 해보면 사람마다 결과치가 다르더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체중이 처음부터 안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만에 5kg가 확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체지방으로만 잘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분과 근육만 빠지는 사람도 있고 결과는 각각 다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몸이 망가져 있을수록 체중의 변화가 적고 지방보다 수분과 근육이 빠진다고 박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몸일수록 더 집중하고 예외 없이 꾸준히 실천을 해야만 빨리 건강한 몸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체중계 인바디를 쟀을 때 몸무게가 얼마나 빨리 빠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빨리 건강한 몸으로 가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내 몸이 어떤 몸인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몸을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줄이기, 스톱. 자, 탄수화물 줄이기 나왔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그냥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안 할래요. 단백질 쉐이크 하루에 3번, 4번 먹는 거 안 할래요. 왜?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해야 하니까. 저는 엽기 떡볶이 먹고 싶어서, 라면 먹고 싶어서, 짜장면 먹고 싶어서, 탕후루 먹고 싶어서 탄수화물 먹으려고 단백질 쉐이크 먹는 거거든요. 라는 분들이면 이 영상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에 가장 첫 번째 베스트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 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에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평소보다 많이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3일 동안 제가 단백질 쉐이크만 먹게 하는데 라고 박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3일 동안 단백질 쉐이크만 먹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일종의 3일간의 짧은 단식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너 아무것도 먹지 말고 굶어. 이 얘기예요. 3일 동안 그냥 쫄쫄 굶어. 이 얘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단식을 시키면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단백질 쉐이크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에너지원으로 비축해 있는 지방을 끄집어 쓰게끔 만드는 몸 상태로 바꿔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몸일수록 지방을 끄집어 쓰기보다는 손쉽게 근육 단백에 있는 단백질을 끄집어 와서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대사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첫 3일을 굶게 되면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근육이 많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시간 동안에 4번에 걸쳐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근육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단백의 형태로 쉐이크를 먹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단백의 형태니까 그냥 하루에 닭가슴살을 4덩이 먹으면 안 될까요? 뭐 하루에 삶은 달걀 4개를 먹으면 안 될까요? 왜 꼭 쉐이크를 먹어야 되죠? 그 이유도 여기 뒤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이 배고픈 것을 참게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고픈 것을 참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쉐이크만 먹으면 조금 허전하고 배고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용식품으로 채소와 두부를 선택하게 합니다. 채소와 두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단백질 쉐이크만으로 힘들어서 못 버티겠어요 라고 하면 채소와 두부는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첫 3일 동안 삶은 계란이나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안 되냐, 여기 나오잖아요. 삶은 계란이나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질문들을 많이 해오시는데 위장관을 쉬게 해주자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쉐이크를 권하는 겁니다. 이유가 나왔습니다.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쉐이크를 권하는 이유, 위장관을 쉬게 해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음식 섭취 4일차부터 3일 동안에 지방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몸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 위장관을 쉬게 해주는 전략을 쓰는 거고요. 4일째부터는 하루 4번 식사해서 점심은 일반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4일차부터 점심은 일반식이 들어가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이제 드디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4일차부터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고요. 탄수화물은 밥의 형태로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빵의 형태로 공급받는 거 아니고요. 떡의 형태로 공급받는 거 아니고요. 면의 형태로 공급받는 거 아닙니다. 밥의 형태로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챙겨 먹으면서 단백질 섭취도 부족하지 않고, 자, 포인트. 탄수화물도 충분히가 아니고요.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탄수화물 충분히 아니에요. 적당히 들어오면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내 몸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첫 3일이 가장 힘들어요. 첫 3일 동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특히 뭐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고 탄수화물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금단 증상 때문에 두통이나 뭐 무력감 같은 것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3일 동안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방법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바로 4일차로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다이어트가 스트레스가 되면 체지방이 안 빠져요.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하는 단계로 넘어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에 오전에 단백질 쉐이크, 점심 일반식, 간식 단백질 쉐이크, 저녁 단백질 쉐이크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두통이나 무력감이 사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한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몸에 붓기가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탕, 밀가루 같은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섭취하지 않게 되니까 몸에 있는 만성염증이 개선이 되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이러한 느낌을 갖는 게 첫 주에 실제로 느끼는 거고요. 첫 주의 결과는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체중의 변화가 크지 않은 사람, 저처럼 체중의 변화가 큰 사람,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방보다는 근육이 많이 빠지는 사람, 저처럼 근육보다는 지방이 많이 빠지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내 몸이 그만큼 많이 망가져 있는 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고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몸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운동 자극을 주고 금기 음식을 더 철저하게 제한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첫 주부터 운동을 한다면 결과는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거의 먹지 않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운동까지 하라고 한다면 더 힘들겠지만 첫날부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몸이 처음부터 지방을 끄집어 쓰는 게 아니라 근육 단백을 끄집어 쓰다가 지방을 쓰게 되는 스위치를 앞당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운동을 안 했다면 지방보다는 근육이 더 많이 빠질 몸도 첫날부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근육 손실이 줄어들고 지방이 더 잘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주차는 제가 다음 기간에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하루에 단백질 쉐이크 4번 먹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단백질 쉐이크 하루에 4번 먹는 겁니다. 4번 먹는데 나는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단백질 쉐이크를 4번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면 허용된 음식 뭐가 있어요? 아까 야채, 두부는 허용한다. 요거죠. 그러면 4일차 여기에 메뉴에 3일 동안 하루에 단백질 쉐이크 4번 먹기잖아요. 그럼 4일차 때는 점심 식사는 일반 식사가 허용된다.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는다. 무엇으로? 밥으로. 빵, 떡, 면 안 됩니다. 요거죠. 오늘 말씀드린 게. 네.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다이어트를 할 건데 1주차 프로그램에서 3일 동안 하루에 단백질 쉐이크를 4번 먹고 나는 탄수화물 의도적으로 제한할 거다. 3일 동안. 야채, 두부는 허용한다. 4일차 점심 식사부터는 일반 식사가 허용된다.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는다. 밥으로. 빵, 떡, 면 이런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은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4일차로 바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단백질 쉐이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집에서 사서 이렇게 스푼 덜어서 타서 먹는 쉐이크도 있고, 요즘 뭐 편의점에 가면 뭐 단백질 쉐이크가 그냥 들어있잖아요. 그냥 사서 뚜껑 따가지고 마시면 되는 단백질 쉐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단백질 쉐이크가 있는데, 좋은 단백질 쉐이크를 고르는 방법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찍으면 재미없으니까요. 이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 줘보려고 하는데요. 하루에 단백질 쉐이크를 저는 4번 먹으면서 늘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평상시에 왜 이렇게 식단을 잘 못하고 살았지? 너무 과도하게 먹었지? 왜 이렇게 나는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었지? 라는 후회감입니다. 후회감. 누구나 살면서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넣어줘야 되는 건 알지만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회감을 가지고 살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먹고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밀가루예요. 설탕이에요. 가급적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중독성이 상당히 강한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딸이 라면 먹자고 하면 같이 먹어요. 근데 저 혼자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탄수화물을 계속 멀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적당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탄수화물을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좋은 탄수화물은 무엇일까? 나에게 맞는 탄수화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포인트는 3일 동안 하루에 단백질 쉐이크 4번 먹기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이것저것 뭐 먹고 우리가 뭐 잘 먹고 그러려고 사는 거지라고 하면서 음식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음으로써 난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더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음식물을 내 마음대로 제한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건강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사냐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만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는 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저희 지니 부부는 전국에 있는 분들의 다이어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상담 문의는 언제나 환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주 건강 프로그램 박용우 교수님이 말하는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에 4번 먹기 1주차 프로그램을 저번 주에 전달 드렸는데요. 저희 고객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시도해보고 계시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 역시 해봤는데 너무 좋고요. 이제 1주차 잘 견디신 분들이 이제 2주차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이 단백질 쉐이크 좀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식사를 어떻게 했을 때 더 건강해지고 비축한 지방을 어떻게 해야 잘 더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짧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그러니까 2주차로 넘어가서 이제 1주차에서 지방을 잘 쓰지 못했던 우리 몸이 하는 수 없이 탄수화물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제한을 계속 했으니까 지방을 끄집어 쓰겠죠. 지방을 끄집어 쓰는 모드로 이제 바뀌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지방을 활성화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아침과 오후 간식은 여전히 단백질로 쉐이크로 공급을 하고, 점심 저녁 두 끼는 일반식으로 채소와 단백질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게 하루 4번 단백질을 공급하는 거죠. 단백질 쉐이크로 2번, 일반 식사로 2번, 이렇게 하루 충분히 챙겨 먹는 전략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탄수화물은 밥의 형태로 점심 한 끼에 먹게 되겠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빵이 아닌, 떡이 아닌, 면이 아닌 쌀로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콩류나 견과류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콩밥으로 드셔도 좋고, 오후에 단백질 쉐이크로 견과류를 간식으로 함께 섭취를 하셔도 좋습니다. 굳이 견과류를 좋아하시지 않는다면 견과류 좀 빼주시고요. 나 견과류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약간 추가해 주셔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물론 샐러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샐러드에다가 뿌려 먹어도 상관없고요. 탄수화물의 허용량이 이제 평상시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체지방을 끄집어 쓰는 그런 모드로 진입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전략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저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고 주로 많이 설명하는데요. 먹어야 될 시간 따로, 먹지 말아야 될 시간 따로 정해두는 거죠. 지금까지 박용호 교수님이 잘 챙겨 먹으라는 거를 강조했어요. 그죠? 근데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음식을 굶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섭취하는 음식량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공복 유지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먹는 것과 굶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죠. 적게 먹는 거랑 굶는 거는.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달리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굶는 이 간헐적 단식은 자가포식이라는 우리 몸에 그런 유용한 그런 효과를 내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살짝 속아서 기초대사량을 떨어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이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결국 정체가 오는 것에 반해 매일 잘 먹다가 간간히 굶어주는 간헐적 단식이 들어가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체중과 체지방 감량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박용호 교수님은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이때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들이 이제 많이 당기는 시기가 온다고 해요. 설탕이나 밀가루 음식, 과일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때 설탕, 밀가루, 과일 이런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중독성이 강한 음식들은 아예 입을 대지를 말아야지, 조금만 한번 먹어야지 하고 입에 대는 순간 정신줄 놓고 실패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하네요. 저 역시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라면 같은 경우에 그런데 딱 입에 대면 뭐 정신없이 먹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예외가 없어야 된다. 금기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채소와 단백질로 배불리 먹기는 해도 허전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허전함이 바로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 가짜 배고픔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허용식품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배불리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플레인 요거트도 이때 활용하면 좋고요. 양배추나 데친 양배추를 찍어서 먹어도 좋고, 아쉬움은 있겠지만 단맛은 또 단맛을 부르기 때문에 내 몸이 단맛에서 조금 멀어질 때까지는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전한 마음이 들 때는 허용 범위 내에서 음식들만 더 챙겨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2주차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번 주에 올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3일 식단 기억나시나요? 첫 3일 식단은 커피 금지, 단백질 쉐이크만 4끼. 요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4일째 식단입니다. 4일째 식단은 오전 커피 한 잔 가능, 점심만 일반식, 탄수화물은 반만,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3끼로 대체한다. 근데 이제 2주차 오늘 설명드렸잖아요. 2주차 때는 오늘의 요약, 식단 주 1일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아침, 오후 간식 단백질 쉐이크, 점심은 밥이 가능하고 저녁 단백질과 채소만, 그리고 콩, 견과류는 가능하고 가급적이면 운동을 하자. 요게 이제 2주차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2주차는 처음에 진행한 4일차보다는 굉장히 쉬워지죠.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들어가죠. 견과류도 추가되죠.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하는 타이밍이 2번이나 줄어들기 때문에 액체로만 식사했던 첫 4일째보다는 굉장히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헛헛함 때문에 단맛이 작고 땡기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허용 가능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 요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주차를 잘 견뎌내셨다면 이번에 2주차 역시 여러분들께서 잘 견뎌내시기를 저 역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쉬운 다이어트 있을까요? 알약 하나만 딱 섭취해서 바로 살이 쫙 빠지는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공급해주고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들은 내보낼 수 있는 이러한 건강해지는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를 좀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박용우 원장님께서 30년간 비만 치료를 많은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했던 이 레퍼런스를 저 역시 제가 직접 해보니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단백질 쉐이크가 되게 나오는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드실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저당 지수에 당 지수가 낮은,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어떤 브랜드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제품을 먹어서 인슐린을 자극하는 그런 인슐린 스파이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만 아닌다면 어떤 브랜드의 단백질 쉐이크라도 저는 다 좋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단백질 쉐이크로 계속 어떻게 다이어트하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꾸준한 정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조만간에 또 3주차 다이어트 어떻게 진행할 건지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분들께서 저희 지니 부부의 영상을 보시고 연락 주시고, 또 단백질 쉐이크 드시는 저희 고객님들 늘 상담해주고 계시거든요. 함께 모여서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살 빠지는 슬림 마라톤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담과 문의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보통 평생 숙제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다이어트를 한다면 첫 한 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첫 한 달을 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정감 있게 흔들리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리드해주는 그런 코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 상담, 영양 상담 모든 것 환영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3주차 영상을 진작 올렸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 올려서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이 연락 오셔서 왜 3주차 영상 안 올려주시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게으른 저를 반성하면서 이제라도 빨리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바깥에서 운동하고 돌아와서 지금 땀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 제 얼굴 다 아니까 제 얼굴은 빼고 대신 뭐 이렇게 제 비포 애프터로 이렇게 제 비포 애프터를 이렇게 올려두고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로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아내는 과정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1주차, 2주차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그 가짜 배고픔과 탄수화물이 땡길 때 참아내야 되는 과정에서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할 때 식사량을 줄이는 부분도 물론 뭐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내가 평상시 먹었던 양에서 서서히 양을 조절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양이 갑작스럽게 줄게 되면 저는 좀 실패를 자주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확 줄이는 것보다는 서서히 줄여나가는 편인데, 단백질 쉐이크로 갑자기 식단을 줄이게 되면 헛헛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상시보다 음식량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경험을 하잖아요. 특히 1주차 때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에 4번 먹고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주차가 됐다는 건 1주차, 2주차 동안 단백질 쉐이크를 잘 드셨고 일반 식사도 제한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3주차는 내 몸의 체지방 감량을 극대화하는 시기라고 박영우 교수님께서는 하고 계시거든요. 이 성공했다는 말의 의미가 첫 주에는 지방 대신에 근육이 빠진 몸이라도 2주차에 집중해서 그때 말씀드린 간헐적 단식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3주차가 되었다면 2주차 딱 끝난 다음에 체지방 검사를 해보면 큰 근손실 없이 체지방만 빠지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박영호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사실 단백질 쉐이크라는 제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이렇게 꾸준히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많은 분들에게 어필을 했지만 비만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의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니까 좀 더 신뢰감이 가고 많은 분들이 믿고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뭐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똑같은 건데 해독 다이어트라고 4주차 해독 다이어트라고 박용호 교수님이 10년 전에도 그때도 말씀을 똑같이 하셨는데 그때는 유행이 되지 않았고요. 이제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이제 다른 이름을 붙여서 단백질 쉐이크로 다이어트 광고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미 했었던 똑같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좀 유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각설하고 우리 몸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내 몸이 대사가 잘 되는 분들은 많은 배고픔을 느끼고 있고, 만약 대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3주차로 들어가지 마시고 2주차를 한 번 더 반복하신다는 것을 교수님께서는 권유하고 있는데, 저 역시 한 주차로 급하게 넘어간 것보다는 대사가 안 되는 분들은 2주차를 한 번 더 하셔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주차에는 간헐적 단식이 주 이틀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총 연달아 이틀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단식을 하셨으면 중간중간 과정에서 잘 챙겨 먹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간헐적 단식을 할 거니까 그것도 24시간 간헐적 단식입니다. 24시간 공복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탄수화물의 허용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먹지 못했던 단호박이나 또 토마토, 과일은 뭐 주로 베리,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것도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고구마도 하루 1개 정도, 양은 보통 내 주먹만한 거, 이런 거 정도. 또 왜 토마토가 첫 주부터 허용하는 식품이 아니고 왜 3주차가 돼야 허용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요. 토마토는 사실 흠이잖아요. 근데 첫 토마토를 먹게 되면 먹는 양이 너무나도 늘어난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단맛에 빠진 분들은 토마토라도 먹어야겠다. 그러다 보면 토마토를 엄청 많이 섭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울토마토도 먹지 말고 당길 땡길 때마다 방울토마토 계속 먹게 되니까 처음에는 토마토도 좀 안 드시다가 3주차부터 드시는 거를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24시간 단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일주일치를 먹은 거를 다 더해서 7로 나누면 하루에 먹은 이 평균 섭취량은 내가 어느 정도 좀 배불리 먹었다 하더라도 평균이 떨어져서 먹은 총량은 적게 먹은 효과라는 거죠. 내 먹은 총 일주일 볼륨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근육이 늘고 지방이 빠지거든요. 이게 간헐적 단식의 묘미라는 겁니다. 물론 계속 이런 증상이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3주차에는 이틀간 24시간 단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은 체지방이 더 많이 빠진다. 여기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증상이 바로 나온다고 해요. 사실은 칼로리의 개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몸의 생리나 대사 과정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교수님은 얘기하고 설명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3주차, 4주차 프로그램에서 내 몸을 개선시키는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자면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여기서 집중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저는 나왔습니다. 4주차 때 체지방 감량을 극대화하는 시기,
이 3, 4주차를 잘 보낸다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면 내가 1, 2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한 주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보통 한 달 기간으로 잡아서 다이어트를 하면 저희가 그래서 도전 다이어트도 한 달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3주차 끝난 지점에서 체지방 검사를 했을 때, 인바디 체크를 했을 때 근육량이 이 프로그램을 처음 했을 때보다 더 늘어난 상태라면 주 3일 24시간 단식을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열심히 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3주가 끝났을 때에도 처음 시작할 때 근육량을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주 프로그램은 3일 단식보다는 3주차까지 성공적으로 미션을 완수한 분에 한해서 이 3주 미션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근육이 회복이 안 돼서 3주차에도 2주차 미션을 반복했던 분들 중에 이제 뒤늦게 발동이 걸려서 근육이 회복되고 체지방이 본격적으로 빠지시는 분들은 3주차로 넘어가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이 3주차에 빠진 근육이 계속 회복이 되면서 체지방이 잘 빠지고는 있으나 근육의 회복 수준이 처음 시작한 만큼 미치지 못했다면 3주차 미션을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평상시에 식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게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이 3주차와 4주차에도 미션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을 저희는 좀 권유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최종 결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4주까지 마쳤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한 달 후에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각종 검사 지표들을 다시 보면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박용우 교수님께서는 혈압, 혈당, 공복, 인슐린, 간 기능 수치 등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수치들이 드라마틱하게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또는 거기에 가깝게 개선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경험을 저는 눈으로 봐왔잖아요. 왜냐면 저는 13년 동안 단백질 쉐이크 다이어트를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고,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고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이 4주 동안의 단백질 쉐이크 다이어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그런 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단백질 쉐이크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는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편하게 이 유튜브 댓글에다가 질문 주시면 저희 부부가 시간 나는 대로 좀 답글을 달아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의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 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 지수가 높은 단백질 쉐이크를 드셨을 경우에는 다이어트 효과는 아무래도 보기 힘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단백질 쉐이크의 브랜드보다는 이 제품이 당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 제품인가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고객님 중에 한 분이 단백질 쉐이크라고 해서 제가 제품을 갖고 와보라고 했는데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이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헬스 보충제라고 해서 누가 줬는데 먹으니까 자꾸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단백질 보충제 중에서 이제 게이너라고 체중 증량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 함량도 물론 있지만 탄수화물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었어요. 이런 거 이제 모르고 그냥 단백질 쉐이크라고 드시면 효과를 보기 힘드니까 내가 먹고 있는 제품의 성분은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1단계 실전 노트라고 예전에 그 박용우 교수님의 해독 다이어트 10년 전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아침 기상 후 물 마시기, 여기에 이제 영양제 복용, 언제 쉐이크 한 포, 두 포, 세 포, 네 포, 걷기 이렇게 돼서 숙면 7시간 쫙 나와 있잖아요. 1일차, 2일차, 3일차.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다이어트 한다는 것도 사실 실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세상에 쉬운 다이어트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 좀 더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살 빠지는 슬림 마라톤이라고 해서 함께하는 다이어트 단톡방이 있습니다. 지니 부부와 함께 다이어트 하시고 싶다면 저희가 언제나 환영하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고 1주차, 2주차 잘 해보신 분들 많은 것처럼 3주차, 4주차도 잘 어려운 사항을 극복하셔서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라서 다이어트 하기에 식욕이 굉장히 올라가는 계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겨울이 오고 다이어트는 이제 1년 내내 꾸준히 해야 될 분들이 계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왜냐면 내 다이어트가 한 달 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 다이어트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체중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체중 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부도 이렇게 굉장히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하고 있고 저 역시 이렇게 굉장히 뚱뚱한 몸에서 제가 체지방 7%까지 빼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지방 한 3%에서 15% 정도가 제일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배도 많이 안 나오고 내가 원하는 몸은 어떤 몸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즐겁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백질 쉐이크라는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궁금한 사항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항상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